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6호 제10면입니다. 양주시 지역 내 모든 출산 가정의 산후 조리비 50만 원 지원.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시행한다. 기존에는 출산가정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과 출생등록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지만 지난해 10월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 물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가정 부모가 신분증,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우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해 더 아이 편한 감동 양주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보건소 모자보건팀,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7173/7175, 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1억 9천만 원 확보.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총 1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해 교육훈련, 창업지원, 취업연계 등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심사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고졸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대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여성 청년 특화 부문 추가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사업 수행기관인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손잡고 지역 고등교육기관, 섬유 패션 산업 유통업계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비대면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춘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 개발, 미디어 제작 기술 전수 등 다양한 취 창업 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모에 선정된 일자리 사업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라이브 커머스 영상 미디어 전문가 양성 사업,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섬유 패션 맞춤식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다. 라이브 커머스 영상 미디어 전문가 양성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뉴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기획부터 영상 촬영, 편집 활용까지 체계적인 미디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해 경력 단절 여성 인력의 라이브 커머스 쇼핑 창업과 미디어 크리에이터 관련 재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섬유 패션 맞춤식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사업은 섬유 패션 산업 유통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들에게 온라인 판매 교육 과정을 지원해 온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 운영 가능한 참마스테로 양성, 패션 매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 버팀 목자금 플러스 누락 소상공인 대상 이행 확인서 발급.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오는 17일까지 버팀 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지원 대상에 누락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이하 이행 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세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 조치로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 사이에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했으나 소상공인 버팀 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누락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6종, 유흥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과 영업 제한 8종,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오락실 멀티방, 미용시설, 숙박시설, 목욕장, 대형마트 등 14종으로 업종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발급 대상 업종 중 대형마트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업경제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 카페 임의용업 목욕장 숙박시설은 위생과, 노래 연습장 PC방 스탠딩 공연장 오락실은 문화관광과, 실내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 스터디 카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다. 단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17일까지 버팀 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이행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 목자금 플러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버팀 목자금 플러스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가만 전화기 1811-7500 나 양주시 기업경제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82-60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공공부문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 양주시 시장 이성호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게권 보장을 위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내 휴게시설 현황 조사를 통해 휴게 여건 개선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휴게시설 설치 사전조사의 후속 조치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휴게공간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본청을 비롯한 기관별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내부 환경 비품 등 설치 기준 적합 여부, 예산 현황 등을 휴게시설 체크리스트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확인해 나선다. 특히 경기도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유해물질과 격리돼 있으며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이상 확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휴게시설 미비 부서에 대한 종합 개선 계획을 수립해 부서별 예산 집행을 통해 휴게시설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복지 여건이 열악한 간접 고용, 용역,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근로자와 동등하게 휴게의 권리를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소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열악한 휴식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부문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도 양평군, 양평군 노인복지관 건립 위해 협력. 경기도와 양평군이 오는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정동균 양평군수와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용영 4.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회장,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양평지역 이영주 이종인 전승희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양평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 지역이 상수원 보호와 수도권 확산 방지 정책으로 개발 행위가 규제돼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는 결국 공정이다.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도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경기도정의 가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언제나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양평군 노인복지관이 어르신을 포함한 양평군민들께서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고 신속하게 완공돼 군 발전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에는 어르신들이 3만 명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수건이었던 노인복지관이 건립돼 어르신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민을 잘 섬기는 행정을 통해서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한 양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적극 노력하고 양평군은 이전 신축을 위한 실무 추진과 노인복지관의 모범적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12월 준공돼 2010년 4월 개관한 양평군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2,310으로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균인 3,675에 비해 작은 편이며 늘어나는 양평군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주거지역에 위치해 증축 및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10년간 양평군의 노인 인구수는 약 72.2% 증가, 2010년 17,725명, 2020년 3536명 했고 노인 인구 비율도 26%로 현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새로 지어지는 노인복지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696 규모다. 총 160억 4,400만 원이 투입돼 오는 7월 착공,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공간의 장으로 조성된다. 또는 양평군 노인복지관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양평지역 노인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군 제17회 경기도 사회복지사대회 경기사회복지대상으로 선정. 양평군 군수 정동균 이 2021년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제17회 경기도 사회복지사대회의 경기사회복지대상에서 자치단체 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부문 시상은 지난 29일 시상자인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과 양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임원 및 운영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사전 영상 촬영으로 진행됐고 오는 7일 본 시상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경기사회복지대상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 사회복지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사회복지사 및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양평군은 2020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올해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모범장기 근속자 선진지 국내외 연수사업 지역화폐를 활용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처우 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등 총 4개 분야
13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정책 마련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동균 양평 군수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도시 양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 및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최일선에서 지역복지를 위해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양평군 강하면 141경로당 협약식 개최. 양평군 강하면 면장 김사윤 에서는 지난 4일 강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141경로당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강하면 소재 15개리 모든 경로당과 협약을 체결해 차후 2년간 경로당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후원물품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동균 양평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후원 사업에 동참한 기업체 및 독지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